자, 여러분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그 앞서서 앞에서 배운 그러한 4번째 강의, 자, 일반 동사의 변화형과 활용형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물론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수업은 부정문은 어떻게 만들고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6번째는 중요한 시제의 흐름에 대해서 시제 판단에 대한 어떤 부사구와 부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핵심으로 공부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7번째 수업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1번, 리뷰 2의 1번 문제,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문장이라는 개념은 1장에서 배웠듯이, 자, 3단 변화합니다. 동사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lie, lay, lay인 이렇게 변화를 하면, 자, 또한 lay, laid, laid 이렇게 변화하겠죠. 위의 것은 자동사로서 눕다, 놓이다 라는 뜻이고 밑에 것은 타동사로서 눕히다 또는 나타 이런 뜻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에 나오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거죠? 절을 만드는 본동사, 즉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있는 이 마지막 것은 past participle, 과거분사로서 완료나 준동사를 만들 때 쓰는 그러한 구 형태의 PP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화를 3단으로 하는데 지금 칠판에 나와 있는 건 불규칙 변화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두 개는 절을 만들고 마지막 거는 아무리 많아도 절이 만들어질 수는 없죠. 그 앞에 비동사나 have가 붙어야 절의 동사를 형성한다 이랬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보시면 he laying on the bed, lay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에 ing를 붙였단 말이에요. laying on the bed, 침대 위에 누워있는 일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 의미는 뭐냐, 얘는 뭐뭇을 놓다 또는 뭐뭇을 눕히다 라고 되어 있는 타동사잖아요. 타동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lay라는 원형에 ing를 붙이면 이게 능동과 진행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대로 전명구되어 있는 부사구가 나올 것이 아니라 요거 뒤에는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겠죠? 목적어.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타동사의 현재 분사를 만들 것이 아니라 뒤에 부사구가 있으니까 요거 자동사의 현재 분사를 만들었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lyin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동사의 현재 분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전명구는 얘는 수식어지 목적어가 아니니까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맞는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 1번에 보시면 He always sits on the sofa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사 sit, sat, sat 이렇게 3단 변화하고요. 타동사로서는 sit, seated, seated 이렇게 변화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앞쪽에 있는 요 두 가지, 그렇죠? 이런 건 절을 만드는 동사고요. 마지막에 이것은 past participle로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he always sits에서 현재형 동사고 주어가 3인칭의 단수 주어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이렇게 동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 동사에는 s나 es를 붙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즉 현재형 동사죠. 다시 말해서 3인칭 단수 주어가 현재형 동사와 만나게 되면 s나 es를 붙인다. 그래서 sits라는 on the sofa, 그는 항상 소파 위에 앉는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2번의 seated는, 자, 이 seated는 타동사란 말이에요.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니까 on the chair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seated someone, 그는 의자 위에 누군가를 앉혔다. 아니면 he seated himself, 그는 의자 위에 스스로를 앉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e has s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얘들은 어디다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쵸? 바로 앞에 타동사 같으면 비동사를 붙여서 PP를 쓰게 되면 수동태라는 동사를 만드는 것이고, 자동사 같은 경우는 have 동사를 붙여서 PP를 붙이게 되면 완료 동사를 마치게 되죠. 그래서
완료형이든 수동형이든 분명히 절을 만드는 동사는 맞아요. 그죠? 절을 만드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여지면 절이고요. 요것만 단독으로 쓰여지게 되면 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has라고 하는 완료 형태의 동사를 만들 때 have, has, had가 붙으면 마지막에 pp를 붙여야 되는데 얘를 붙이고 있죠. 따라서 has, sit가 아니라 has, sat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 sit과 sit라는 원형의 ing를 붙이게 되면 sitting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ing를 붙이게 되면 sitting이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얘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얘는 동명사일 수도 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생김새가 같은 건데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고 동명사는 명사 역할로 쓰이는 거죠.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안 배웠지만 그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기억해 두시는데 얘들도 절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이렇게 비동사를 붙이게 되면 진행형 동사라는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앞에 비동사가 붙었을 때 진행형 동사가 만들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is sitting이라고 할 때 4번의 seat라는 타동사의 ing는 방금 얘기했듯이 타동사의 현재 분사 뒤에는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in the park라는 부사구만 있으니까 뭘로 써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자동사로 sitting이라고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 4번 같은 경우는 he is sitting in the park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번째 보세요. She rose라고 돼 있어요. rose. 자, rose는 이런 변화죠. rise, rose, risen. 자, 이때 지금 이걸 선택했다는 건 과거형 동사라는 거예요. 과거 동사인데 보시다시피 many rabbits in her house. 그녀는 그녀의 집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그죠? 토끼를 길렀다? 길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자동사입니다. 떠오르다, 뜨다라는 뜻이고 기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raise, raised, raised. 그렇죠? 그녀의 집에서 여러 마리의 토끼를 길렀습니다. 그러면 요걸 써야 되는 거죠. 지금 요 과거형 동사는 자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지만 얘가 raised는 타동사로서 기르다 뒤에 many rabbits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갑니다.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째 한번 보겠어요. 자, an apple 사과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나무로부터 has fell from the tree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has pp로 쓰면 이걸 무슨 동사라고 그래요? 그죠? 완료 동사라고 그러죠. 자, 완료 동사를 만들려면 앞에 have 동사에다가 have를 쓸 때는 단수일 때는 have 쓰면 안 되고 has를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뭘 써야 됩니까? pp를 써야 되는데 이 동사를 추적해 보니까 fall, fell, fallen. 자, 떨어지다라는 자동사일 때는 이렇게 변화를 fall, fell, fallen, A, B, C형으로 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면 has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과거형 동사 fell을 써야 됩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됩니까? 과거 분사를 써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이게 2018년도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이런 게 시험 문제지 사실 되게 간단하지만 이런 거 틀리면은 영어에 완전 바탕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에 의미가 어떻든 간에 일단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동사의 3단 변화형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여러분 암기력 테스트 그죠? 우리가 4장에서 배운 제가 143개인가 달하는 그런 불규칙 동사를 드렸는데 열심히 입에 익은 것부터 차례차례 하시기 바랍니다. become, became, become, think, thinked, thinked, choose, chose, chosen, 그 다음에 set. 2번 틀렸죠? think는 규칙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I think, 생각하다 이거는 thinked라는 영어는 존재하지 않아요. thought라고 하죠. A-O-U, T-H-O-U, G-H-T, thought. 물론 thought가
명사로 쓰이면 사상, 사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A, B, B형의 불규칙 동사로 변화를 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챙겨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6번째, 수동태가 잘못된 걸 고르시오. 수동태 하면 뭐예요? 일단 타동사이어야 수동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 자리로 옮기는 것이 수동태고, 그 다음에 행위자가 불분명할 때 만들어지는 게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그저 행위자를 밝힐 필요가 굳이 없을 때, 일반 주어일 때 수동태가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수동태는 기본이 타동사이어야 하는데, 거기 3번 보시면 The car was disappeared yesterday. 그 자동차가 어제 사라졌다. 우리말로는 뭐 그럴듯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disappear를 우리말에는 지다 그러니까 사라지다니까 마치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개가 사라지다, 스모그가 사라지다, 미세먼지가 사라지다 이렇게 저절로 자연현상에서 벌어지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disappeared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이렇게 A, B, B형의 규칙 변화를 하고 있는 일반 동사이지만 거기는 절의 위치니까 요 disappeared를 쓰시고 앞에는 비동사를 붙이면 안 되죠. 왜냐?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보겠습니다. 7번째. 완료형 동사를 만들 때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 완료형 동사 그럼 뭐예요? 주어에 I have, we have, you have, 그죠? She has, he has, it has. 그리고 과거 완료일 때는 had를 써서 pp를 붙인단 말이에요. pp가 뭐예요? 모든 동사에 있는 세 번째 단계의 변화, 그죠? 3단 변화할 때 여기에 있는 얘, 여기에 있는 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붙이면 이게 무슨 동사가 돼요? 완료형 동사가 되죠. 이것도 똑같이 타동사일 때는 수동태가 만들어져서 has, have, had, been, pp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완료 동사가 이런 모양인데 틀린 문장을 고르시라고 되어 있어요. 4번에 보시면 the paper plane, 그 종이 비행기가 10분 동안 날랐다. 자, 나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르다는 flown 이렇게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have 동사 뒤에 요 pp 얘를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뭘 붙였습니까? 거기에 과거형 동사를 붙여놨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7번에 4번 틀렸네요. 8번 갑니다.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우리가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 뒤에 is not, isn't, am not, am't, 그죠? 이런 식으로 must not, mustn't 또는 can not, can't 이런 식으로 I am not, he is not, she is not, was not, were not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되는데 일반 동사, 비동사가 아닌 건 다 일반 동사니까 앞에 don't, doesn't, didn't를 붙이죠. 그죠? 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1번 보시면 doesn't be afraid of the blackmai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oesn't be 그래서 블랙메일이라는 건 뭐냐면 위협이나 협박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러한 블랙메일, 협박이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죠? 대담하게 맞선다는 건데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doesn't를 붙이지 않습니다. 비동사를 붙일 때는 is not 또는 isn't 이래야 되겠죠. 왜? 주어가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 he이기 때문에 he is not 또는 he isn't 그죠? he isn't, he is not, 그 다음에 afraid of the blackmail 이렇게 들어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not, isn't로 고쳐야지 여기다 doesn't를 붙이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를 부정문 만들 때 쓰는 방법을 동원했다. 자, 그리고 2번에 보면 두 동사도 일반 동사니까 doesn't do. 3번에 have도 일반 동사니까 doesn't have. 4번에 또 두 동사니까 didn't do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1번 틀렸네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문장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시제 문제입니다. 1번에 콜럼버스가 1492년 미 대륙을 발견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discovered 타동사고요. 1492년은 분명히 과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뒤에도
1492년 49이 2는 기억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역사적 사건의 산증인의 해죠. 그래서 과거 사실로 discovered. 잘 됐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 has come. 완료형 동사는 잘 썼습니다. 하지만 10 minutes ago의 ago는 분명히 과거형 동사와 쓰는 말이고, 그죠? 현재 완료와 쓸 수 없습니다. 현재 완료와 쓰고자 한다면 before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ago는 과거랑 쓰고 before는 뭐뭐 ago는 지금부터 뭐뭐 전이란 뜻이기 때문에 과거 동사랑 쓰고, before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또는 과거 완료와 함께 완료 동사랑 주로 쓰는 것이 before가 되겠다. 그래서 has come을 쓰려면 10 minutes before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근데 9번에 3번 보면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 하더라도 대종속절에 is는 현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불변의 진리, 속담 격언은 언제나 현재를 씁니다. 주절이 과거면 종속절은 과거나 과거 완료밖에 못 쓰는 것이 일반 원칙이나, 불변의 진리나 속담, 격언, 명언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늘 현재형 동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의 just now도 방금 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거형 동사와 쓴다 그랬으니까 바로 그는 방금 전에 샤워를 하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과거 진행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틀린 문장은 2번이고요. 자, 10번입니다. 틀린 문장 고르기. 1번에 그녀는 2010년 이후로 그 남자와 사귀어 왔다. 자, since가 시간적 개념이면 여기에 과거 시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거 시점 다 언제든지 10분 전이라도 마찬가지고 1950년도 마찬가지, 1492년도 마찬가지, 그 이후로란 뜻이니까 이후로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그죠? 현재까지란 뜻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는 현재 완료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하자 없이 통과. 두 번째 같은 경우에 if it is rainy tomorrow, 만약에 내일이라고 하는 tomorrow가 있습니다. tomorrow가 있으면 분명히 동사는 will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는데 절대적으로 예외가 있다고 그랬죠. 법칙 별표 3개짜리라고 그랬습니다.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 시간 의미, 조건 의미, 부사절에서 언제나 will 사용을 금지하고 현재는 미래를 나타내고 현재는 미래를 의미하고 그죠? 현재 완료는 미래 완료를 의미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거만 우선 기억해도 좋아요. 시간 의미를 갖는 부사절이고 조건 의미를 갖는 부사절. 그래서 2번의 if는 조건 의미를 가지니까 is를 잘 쓴 거고요. 주절에는 미래형 will stay를 잘 썼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he will come back home soon. 그는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겠죠. 근데 before가 시간 표시 부사절이에요. 그녀가 돌아오기 전에 그 남자는 곧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도 그 남자도 나타나는 것은 미래의 사실이지만 before가 이끄는 부사절에서 시간 부사절에서 will come, will return이라고 쓰지 못하고 그냥 returns라고 현재형을 쓴다는 거예요. 자, 시간 표시 부사절, 조건 표시 부사절은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 단연코 1순위였고요. 17년, 18년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she is supposed to finish the work. 그녀는 그 일을 끝내야만 합니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곧 뭐뭐 하기 전에, 사장님이 여기로 돌아오기 전에. 또 before라고 하는 시간 의미의 부사절이 comes라는 현재형 동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 의미, 조건 의미. 2번에서는 조건을 제시했고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에서는 시간을 제시해서 현재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도록 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제가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출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리뷰 공부하신 대로 4강에서 배운 일반 동사의 3단 변화 활용,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를 잘 꾸준히 암기하셔야 되고, 두 번째 부정문 만들 때 비동사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이면 되는 거죠. am not, is not,
are not, was not, were not. 그렇지 않고 다 일반 동사는 앞에 don't, doesn't, didn't 동사 원형을 쓰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의문문도 마찬가지겠죠. 비동사는 앞으로 빼기만 하면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 you, 그죠? does he, does she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두 동사를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시제 형태, 역사적 사건, 시간 표시 부사절, 조건 표시 부사절, 그리고 just now, 뭐뭐 ago, since 아주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벌써 충분히 익혔다고 봅니다. 자, 이런 기본이 바탕이 되는 그러한 영어의 재미.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7강은 이제 필수 조동사 쓰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수 조동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죠? 반드시 필요한 거 머릿속에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will, shall, can, may, must. 그거잖아요.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필수 조동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을 또 간단하게 우리가 익혀두고 있고 알고 있지만 다시 바탕을 잘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본강에 들어가서 할 게 없어요. 사실 본강은 사실 암기 위주로 가는 것들이 되게 많고요. 기본은 이해하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필수 조동사 쓰임에서 1번을 보면 거기 1번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그렇죠? 만약에 will 하나 썼어요. 비동사는 be밖에 나올 수 없고 그 다음에 can 역시 두 동사도 do, does, did지만 항상 조동사 뒤에는 do라고 밖에 못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may 조동사가 나왔다 그러면 have 동사도 has든 had든 have든 다 무조건 have라고 하는 원형만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mus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동사 원형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항상 모든 동사의 원형을 쓰게 되어 있다. 이게 철칙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예문을 쭉 들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규칙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얘를 부정문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또 역시 등장하겠지만 두 번째는 조동사를 두 번 쓰는 거예요. 너는 내일까지 마칠 것이다. 마쳐야만 할 것이다. 이거 약간 말이 다르잖아요. 보세요. 너는 you can do it. 넌 그것을 할 수 있어. 아니요. 저는 좀 소심해서 지금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 힘을 내 친구야. 너는 내일이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You 보세요. will, can, do it 이 쓴다는 거야. 너는 그것을 내일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있을 것이다 미래고 할 수 있다의 can까지 이렇게 두 번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조동사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 하면 can은 똑같은 말이 있어 얘들아. be able to라는 걸 가르쳐 주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must 같은 경우는 역시 똑같은 말이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has to, have to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be able to, have to가 말을 하다 보면 너 이봐 김대리 내일까지 김대리 아까 얘기했던 그 소리 다 됐는가? 아닙니다. 과장님 다 못했습니다. 당신 말이야 내일까지 안 하면 당장 해고야. 내일까지는 꼭 할 수 있어야만 할 거야. 그러면 해야 된다는 사실도 있지만 미래에 꼭 해야만 한다는 must 의미와 내일까지 마쳐야 된다는 will이 함께 공존하니까 will must finish it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will과 must는 함께 못 쓰이니까 그때 뭘 쓰는 거예요? have to를 쓰는 겁니다. You will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나온다. 내일까지는 꼭 그것을 마쳐야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뭣도 모르고 열심히 선생님이 내주었던 그 조동사의 동의어가 이래서 만들어진 거구나. 초동사와 조동사를 나란히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여기다 you를 주시고 그 다음에 will 주고요. can 대신에 조동사 뒤에는 원형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be able to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do it 이렇게 쓰고 끝 이러면 맞춰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마찬가지로 연습해 보면 will, must 당신 말이야 그거 내일까지 꼭 끝내야 될 거야. it by tomorrow 이 쓴다 그러면 틀렸죠? 왜? 조동사는 나란히 쓸 수 없으니까 이때 이 must 대신에 뭘 쓴다? must의 원형은 have to니까 you will have to
finish it by tomorrow. 이렇게 쓰면 맞는 문장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2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는 모든 비동사는 be를 쓰게 돼 있고 조동사 뒤에는 모든 have 동사 has, have, had가 다 have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동사도 완료 동사가 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동사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완료를 쓰고 싶어. 그래서 will 다음에 여기 she야. she 보세요. 그녀는 she has worked for the company. 자, 그녀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왔다. 자, 지난 10년 동안 for 10 years 썼습니다. 이제 1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들어가 있으니까 앞에는 분명히 단순 동사를 쓰면 안 되고 완료 동사를 써야 되죠. 기간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나 상태에서 완료 쓰는 거라고 그랬죠? 그 완료를 잘 쓰셔야 영어는 고급진 영어를 할 수 있어요. 완료를 잘 못 쓰게 되면요. 그냥 단순 사실 먹었다, 한다, 할 것이다. 넌 로봇이라는 거지. 그죠? 아, 2시간째 먹고 있어. 1시간째 벌써 리포트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야. 아, 힘들어. 벌써 4시간째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의 상태나 기간의 동작이 들어가야 될 때는 완료가 최고예요. 그래서 영어가 요때 완료 때문에 좀 세련돼졌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보세요. 그녀가 10년 동안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해왔다. 그죠?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정확하게 11년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년도까지 앞으로도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시간이 뭐야? will이라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will을 쓰게 되면 she will 쓰게 되면 순식간에 완료 동사 has worked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have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will이라는 조동사 때문에 has worked를 쓰는 게 아니라 have worked.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틀려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she가 3인칭이니까 has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그 앞에 조동사가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래서 뒤에를 have로 만들어주죠. 이렇게 써서 by this time, next year, 내년도 이쯤이면 11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뭐 이렇게 일해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렇죠? will을 써 줌으로써 뒤에는 has worked든 had worked든 have worked든 원래 원형인 have만 선택이 된다는 거. 자, 그게 5번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can이라고 하는 거, can 연구. 자, can의 동의어 그럼 방금 얘기했듯이 be able to가 있었고요. 사이드로 be capable of ing 쓰는 거. 이건 ing 씁니다. of 뒤에는 원형 못 써요.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 붙이는 게 아니고 동사 원형은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조동사 뒤에 원형을 붙이는 거고 전치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를 씁니다. 자, 참고하시고 can의 과거형은 could. 자, 그 다음에 can의 의미는 할 수 있다. 부정은 cannot이나 can't를 쓴다. 이런 것들이 바로 can의 의문문은 당연히 조동사를 앞에 써서 Can you speak Japanese? Can you speak French?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이런 식으로 can으로 물어보는 의문문은 can으로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must, 동의어 have to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배웠고요. 3인칭일 때는 물론 has to로 바꿔야 됩니다. You have to do 해야 되지만 she has to do, he has to do 이렇게 3인칭일 때는 당연히 have가 s를 가짐으로써 has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3인칭 단수주어가 현재 동사와 만나면 s나 es를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has로 바뀌는 겁니다. have가. 자, 그 다음에 must의 과거형은 따로 없어서 자, 보세요. must는 해야만 한다. 그럼 해야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얘가 과거형이 따로 없어요. must는 과거형을 특별히 갖지 않습니다. can의 과거형은 could, will의 과거형은 would, may의 과거형은 must, shall의 과거형은 should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must의 과거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must와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have to가 있잖아요. 근데 have to가 일반 동사니까 이거의 과거형을 이용해서 had to를 씁니다. 뭐뭐 해야만 했다. had to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must의 과거형은 had to를 이용한다. 자, must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부정은 어떻게 되겠어요? must not, mustn't 이렇게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will에 대한 연구는 뭐 will 그러면 우리가 shall하고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미국식 영어는 will이 색다른 보조 역할의 조동사로 더 많은 변신을 하는 반면에 shall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경우만 사용이 되고요. 대부분 be going to, be supposed to do, 그 다음에 be expected to do 뭐 이런 식으로 be expected to, be supposed to, be likely to, be about to, be apt to, be going to 이런 식으로 will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변모하는 그런 will의 형태가 훨씬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will의 be going to의 의미하고 will의 과거형, will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준다. 부정할 때는 will not, won't를 쓴다. 의문문일 때는 will 주어 동사 원형으로 쓴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자, will you come here tomorrow? 너 내일 여기 올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의문문 will you come? 그죠? 뭐 이런 식으로 will he come? will she come? 조동사 뒤에서는 항상 원형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의문문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ay라는 게 있습니다. may는 기본적인 조동사 중에서 가장 재능이 뛰어난 녀석이에요. maybe 그러면 아마도라고 하는 개념의 추측. You may go there now. 너 지금 거기 가도 좋다라는 허가. 그죠? 또는 may I take your book? 내가 당신의 책을 들어도 좀 괜찮겠어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상대방에게 좀 더 정중하게 뭔가 부탁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may는 그래도 추측이나 허가 이런 것들이 제일 많고요. 다만 이제 3, 4번, 5번은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되는데 may가 동사 원형 쓰는 건데 well이라는 부사를 하나 가지고요.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고 그다음 may가 as well이라는 부사를 이렇게 두 개, as well이라는 부사를 동사 원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암기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영어 단어가 3개일 때는 당연하다라는 사음절,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4개일 때는 더 낫다라는 삼음절. 그러니까 영어와 국어는 약간 반대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4개 단어일 때는 삼음절, 그 다음에 3개 단어일 때는 사음절 이렇게 거꾸로 의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동사 원형에 어떤 의미를 암기할 때 앞에 수원 대시가 붙는 동사들은 반드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그래도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즉 회사를 다니는 직원은 정시에 출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정시에 출근해야지. 정시에 출근하는 게 더 낫다. 그거 아닙니다. 잘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너는 저쪽보다는 이쪽에, 그죠? 강남의 그 어려운 그 좁은 땅에 주차를 하기보다는 저 멀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그죠? 요금적으로나 뭐 부담이 더 낫다. 이런 식의 의미를 할 때 씁니다. 그래서 may well 동사원형 당면하다. may as well 동사원형 더 낫다. 이런 거 정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넘어가 있는 건 좀 더 이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왕 말씀드리는 거를 제가 조금 이게 한참 시험에 잘 나올 때는 잘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뜸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써드렸어요. 봐봐요. may as well 동사원형 위하고 똑같아요. 이게 더 낫다는 거야. 이거 하느니. 그래서 뭐뭐 하느니. 똑같이 as well as로 연결되어지는 이러한 구가 동사원형과 동사원형을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거 하느니, 개, 돼지처럼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게 더 낫다. 그죠? 적들에게 항복하느니 차라리 싸우다 용맹히 싸우다 죽는 게 더 낫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쓰는데 원형과 원형이 서로 병치된다는 거 주의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동사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will, shall, can, may, must, would, should, could, might 이런 게 있는데 바로 앞에서 배운 대로 can은 be able to요. 그 다음에 must는 have to의 의미와 같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will이라는 개념들은 be going to, be supposed to do, 그죠? be supposed 동사원형, be expected 동사원형, 또는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about to 동사원형,
be apt to 동사원형. 이렇게 뭐뭐 하기가 쉽다. 미래적 개념을 갖는 보조 역할의 조동사들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끼리 나란히 붙여서 will, can 이렇게 못 쓰기 때문에 will be able to 이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must도 마찬가지죠. will, must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 have to do 이런 식으로 have to 동사원형 이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조동사들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고 조동사를 이용해서 의문문 만들 때는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바꾸면 되는 거죠. 마치 비동사가 있을 때 주어와 자리만 바꿔서 의문문을 만들듯이 그래서 일반 동사가 조동사 뒤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일반 동사가 조동사 뒤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부정문 만들 때처럼 do, doesn't, did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와 주어의 자리만 바꾸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보세요. She, 잠깐 연습을 해보면 She did it. then. 그녀가 그때 그 일을 했다. 그녀가 그때 그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과거형 동사잖아요. 그죠? 과거니까 두 동사가 여기선 일반 동사로 쓰였으니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과거니까 did를 이용하고 did she 그 다음에 did의 원형이 뭐예요? do, it, then 하고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쓰면 됩니다. 그녀가 그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저기에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She can do it. 그죠? now. 그녀는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 일을 할 수 있대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때는 이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굳이 do라는 일반 동사가 있어도 여기에 can에 의해서 can과 she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can she do it now? 퀘스천 마크.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활용해서 그냥 의문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이용하는데 얘가 과거 동사니까 과거인 did를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요 동사가 뭐예요? 비동사, 두동사, have 동사, 일반 동사 이렇게 항상 얘기를 나누는데 do, have 일반 동사는 전부 크게는 일반 동사의 범위에 들어가서 학자들은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일반 동사는 do, have 보통 일반 동사로 나누어서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동사의 활용형 3단 변화까지 쭉 공부를 했고 여기에 완료형 만드는 거, 의문문 만드는 거, 부정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연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탄탄하게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동사를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조동사를 턱 앞에 던져주니까 얘들이 원형으로 싹 변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조동사가 나머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면서 의문문이 되기도 하고 부정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 원칙까지 했습니다. will, shall, can, may, must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앞에 리뷰와 지금 조동사들도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기본서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충분히 나중에는 아주 쉽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바로 7강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8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